남북한 비교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어플 하나 개발했을 때 잘 등록하면 한 4, 5만 불까지 벌 수 있어요. 그 국가적인 그 시스템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좀 너무 신선한데. 네. 북한도 조금 변하긴 하네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그 문익점인가? 예, 문익점. 문익점이 그 모카씨를 모카씨를 부대에 숨겨가지고 요건 애국이다. 요건 절대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용성 자료 안에서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살짝 숨겨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 그거는 깐깐하게 검열을 안 하고 그렇지. 문제는 나 자체도 그거를 깨끗하게 검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출판 검열국 몫으로 되는데 출판 검열국은 그거를 일일이 검열할 수가 없거든요. 또 솔직히 실력이 안 되잖아요. 뭔지도 모르잖아요. 잘. 데이터는 숨기자꾸나 하면 충분히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통해서 나쁜 책, 북한 기준에서 봤을 때 나쁜 그림, 나쁜 영상 많이 들어오고요. 그림 영상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들여와서 음. 그거를 이미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인터넷 없는 사회에서도 연구 사업하는데 딱히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좀 궁금한 거는 워낙에 빨리 변하는 분야다 보니까 네. 뭐 실시간 최근 동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건 약간 안 되죠. 그렇구나. 인터넷을 쓸 수는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네,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군.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네. 솔직히 그쪽에서 뭐 거의 IT 쪽에는 알만큼 아셨던 분이고 한국에 또 IT 강국이잖아요. 네. 오셨을 때 너무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북한에서는 이런 건 못했는데 한국은 거의 이거 가능하고 이거 가능하고 그러니까 IT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박탈감 같은 걸 느꼈죠. 내가 IT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다 IT화가 되어 있고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중국에 탁 넘어왔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어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깔려있는 어플들이 네.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한 달 넘게 생활했던 경력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경시대 나갔을 때. 그때 나름대로 구글링도 좀 해봤다고 어깨에 힘 좀 넣고 있었는데 어플을 보니까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 SNS들 있잖아요. 무슨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다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무슨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똑같은 용도의 프로그램을 왜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라고. 그런 의문이 들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위축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가 디지털화 됐으니까 내가 조금 적응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남보다는 조금 이해가 좀 빨랐고 그런 면에서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발전된 사회에 오니까 의욕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쪽에 가서 내가 막 해보고 싶다, 뭐 같이 부딪혀보고 싶다 이런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방대해 보였던 건가요? 그죠. 이제 이상이 대부분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 IT 쪽도 너무나도 넓고 넓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지극히 단순한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좀 더 효율적인 모형을 만든다든가 좀 더 그렇죠. 편안한 대안을 찾는 게 전부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되는 거대한 이제 일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거대한 세상을 보면서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죠. 북한에서만 이렇게 새거 뭐 개발하고 그러면 되는데 한국은 뭐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자원을 사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건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건물이 어떨까, 이런 디자인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구글링 해보면 비슷한 레퍼런스가 또 있고 꼭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IT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내가 생각한 건 누군가 생각했고 이미 그걸 실현해 본 사람이 있는 그런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쵸. 북한에 있었으면 내가 빌 게이츠도 될 수 있고, 네, 스티븐 잡스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재풀이 작은 데서 튀는 거랑 이제 넓은 데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네, 어리석은 질문이긴 할 텐데 북한과 남한을 비교했을 때 네. 뭐 북한의 IT 수준 뭐 어떤 것 같은지. 남북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비교하려면 대한민국 최고 이거를 그냥 답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물론 너무 맞는 얘기라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북한은
아시겠지만 IT가 일단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러게요. 제약이 걸려 있고 그나마 조금 IT 쪽에 힘을 얻는 이유는 젊은 인재들이 크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IT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매력 있는 직업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거의 다 IT 쪽에 몰려서 몰입받게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아, 북한 상황이. 네네네. 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내가 졸업해서 뭐 실력이 툭출해서 뭐 의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과라든가 뭐 대학에서 제일 실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IT하고 접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T에 이제 흘러드는 인재 유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좀 유익한 거고 이제 북한의 IT를 한 1세대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고 배울 참고서도 없었고 이제 가르쳐줄 선생님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크다 보니까 자체로 뭔가 이렇게 찾아가고 탐험하는 능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그런 폐쇄된 사회에서도 이제 기죽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업자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제 정리돼 있지 않은 속에서 자체로 해나가다 보면 좀 또 좋은 면도 조금 있거든요. 저의 길을 가야 되니까. 네, 그런 유익한 점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비교 불가죠. 북한의 IT라는 게 현재는 상업성을 따진다고 하면 돈이 되는 게 어플 개발이거든요. 북한에서도. 근데 게임 어플. 그 궁금한 게 그럼 그 개발한 어플을 북한에 상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 어플 하나 개발했을 때 잘 등록하면 한 4, 5만 불까지 벌 수 있어요.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국 씨가 몇 년도에 나오셨죠? 저는 2013년까지. 자, 2013년 지나면서 나타난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폰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요. 네네. 그전에는 버튼 누르는 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바뀌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데 성능이 높은 스마트폰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은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어플 시장이 많이 커졌고 그래서 상용적인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플을 하나 개발해서 게임을 등록하면 이제 지방에 있는 게임 판매 업소들에서 어플을 결제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뭐 다른 게 없는데요? 다른 건 없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죠. 이제 국가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점에 가서 돈을 실제- 내고 실제 받아야 된다. 파일을 받아야 되는. 네. 히트를 치면 내가 그래도 그렇구나. 몇만 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너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신선하다.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 국가적인 그 시스템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좀 너무 신선한데. 네. 북한도 조금 변하긴 하네요. 그런 거 보면. 조금이 아니고 저는 지금 북한에 이제 스마트폰이 3G 단계에 있거든요. 아, 3G. 네, 이제 LTE로만 넘어가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모바일 뱅킹부터 시작해서 다 가능해집니다. 그 인프라는 되어 있으니까요. 모바일 뱅킹에 필요한 건 다 있는데 폰하고 이제 국가 내부의 인트라넷 사이에 이제 그 전송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 여기서 사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깔아서 주문 어플 시스템, 모바일 결제하는 시스템, 영화 다운받아서 하는 거 그게 구축 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물질적으로 막 윤택한 기초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느낌은 다르는데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다. 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오늘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아가는 네.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다 새롭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탈북한 지 2년이 되어 오는데 북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는. 네, 그래서 참 10년 되시는 분들이 북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한국에 와서 배운 걸 북한에서 알고 있었다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네네. 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는 뭐 국제 프로그램 뭐 경시대에 나갔던 얘기라든지 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부끄러운 기억들도 많은데 재밌게 말할 자신 있으니까 또 그런 진짜.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죠.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북한의 IT, 뭐 교육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형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제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종국 씨랑 찍으면 되게 이렇게 침묵의 분위기가 흐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둘 다 이제 그 녹두리가 좀 부족해서 리액션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곤조곤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지금 많이 엄청 힘들고.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질문에 칭찬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니. 네, 다음에 더 좀 빡센 질문으로 형을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